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약팔석입니다. 아파트값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런데 반값 아파트를 어떻게 찾아? 오늘 제 178강 강의 주제는요. 반값 아파트를 찾아라. 어떻게 찾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반값, 그것도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유수한 지역 마용성, 강남에서도 반값 아파트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아무리 돌아봐도 이미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다. 물론 지금 아파트를 그대로 돈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은 이미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자, 대체제로 앞으로 3년, 5년, 7년이 지났을 때 아파트로 변하는 것이 100%인 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가격대가 절반, 즉 주변 시세가 15억 하면은 총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7억 5천 아래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반값 아파트입니다.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출발합니다. 네, 178강 주제 반값 아파트를 찾아라. 반값 아파트를 자, 우리 찾아 나서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 1대안이고 재개발이 그 2대안이고 역세권이 그 3대안입니다. 언제 하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어디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에 거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몇 층이요? 거평타운 2층. 그러면 사전 예약 전화는 2638-3956번 2638-3956번 그냥 전화 주시고요. 나 반값 아파트 마련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자제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이 없는 이 서름을 이번 기회에 싹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개별 상담은 저희 연구소에는요, 경매, 상가, 빌딩, 토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그리고 경매 이런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분야 중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내가 상담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 당일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주 중에 날짜를 정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요,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 좋습니다. 오셔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내용, 또 알고자 하는 내용,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모든 부분에서 성공 투자 약속할 수 있게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찾아서 우리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값 아파트를 찾는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요 근래 가장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재건축이 있죠. 이 공공재건축, 얘가 없으면은 재건축이에요. 단순히 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어. 근데 공공재건축은 2020년 9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방안 중에 나온 것이죠. 실제로 보도자료에 정부의 대책에는 2020년 5월 6일 날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9월 21일 날 구체적인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사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공재건축이 재건축은 알겠는데 이 공공재건축은 내가 잘 생소하고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공공재건축, 재건축이 어떻게 다르고 또 공공재개발과 재개발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으셔야 성공투자가 더욱 약속이 됩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건축이란 공기관이죠. 바로 LH, SH 등 공공이 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재건축 사업지 참여해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단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여 유형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참여 방식이 있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늘려주겠다. 용적률을 층수 최대 50층까지도 허용을 해요. 현재는 보통 35층까지죠. 35층까지인데 50층까지 허용하고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현행 90%에서 완화를 해주겠다. 주거 비율도 완화를 해주겠다.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즉 서울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지원 TF가 태스크포스죠. 태스크포스 팀이 운영을 통해서 수권 소위 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을 추진해서 사업을 10년 걸리던 것을 몇 년이요? 5년 정도로 단축을 해주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재건축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의미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소유자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시규제 완화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도시규제 완화 여러 가지의 규제가 지금 현재 중첩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참여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공공관리 방식과 지분 참여 방식이 있어요. 이 공공관리 방식은 공공이 뭐예요?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공공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 공공관리 방식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참여 방식은 조합과 지분을 뭐예요?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공동사업자가 돼. 물론 이것도 공동사업자긴 하지만은요. 실제로 수익에 대한 이익까지도 뭐예요? 지분 참여 방식은 나눠 가지는 방식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공관리 방식과 지분 참여 방식에 있어서 선택적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성이 정말 좋지 않은 주변에 아파트가 새롭게 재건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도 지리적 입지와 지역적 특성 즉 서울의 이게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또 지리적 특성 전철역에서 상당 부분 멀고 아니면 고지대에 있고 교통이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좋지 않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분 참여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은 지어만 나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은 정말 이 재건축 사업이 사업만 완성되면은
주변의 아파트 값을 비교를 해볼 때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나는 공공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실 때는 공공 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다? 유리하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그러면 2배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 공공관리자가 있어. 공공관리자는 뭐죠? LH나 SH공사, 즉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소유자, 여기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이 이제 사업 관리와 고밀 재건축에 서로 사업 관리를 하게 되고 고밀 재건축에 여기서는 동의를 했어요. 어디에? 공공관리자에게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관리를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게 해서 동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취득하게 되면은, 동의를 얻게 되면은 또 조합과 공공이 뭐예요? 같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사업자가 돼서 시공과 설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단계를 통해서 사업이 착착 진행돼서 나중에 분양주택까지도 공급을 할 정도가 됐어요. 분양주택.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 계층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통해서 일반 분양분,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되겠죠. 일반 분양분과 그리고 임대 사업자용 임대 분양이라고 할 것 없죠.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그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고밀 재건축은, 그러면 구조는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라고 말씀하시면은 현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바로 국계법이죠. 국계법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별로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요. 용도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런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건폐율은 해당 토지, 예를 들면 땅이 100평이 있어. 거기에 몇 %의 면적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즉 건폐율이 50%면은요, 100평이면 50평. 건폐율이 60%면은 100평이면 60평까지, 60평이 바로 바닥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닥 면적이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건폐율, 요거는 지상 구간입니다. 지하는 제외입니다. 지하는 100%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 요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상. 법률에서는요 70% 이하로 돼 있어요. 70% 이하.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돼 있다? 법률인데 어떤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2종 일반 지역은 6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이 아니고 연 면적이 되겠죠.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면적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상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는 별개입니다. 지하는 이 용적률은 법률에 의하면은 보십시오. 500% 이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1500% 이하입니다. 1500% 이하인데 시행령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까지. 3종인 경우는 200에서부터 300% 이하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이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용적률은 연면적, 즉 지상에 있는 전체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건폐율은 현재 땅에 있으면 그 바닥 면적이 몇 %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 그러면 건폐율이 늘어나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좋아지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난다, 조정이 돼서 늘어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땅의 가치가 더욱 크게 증대된다, 땅값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기부 체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될까? 용적률이 기존 용적 재건축의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된다. 300%로 된다고 하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예를 들면 50호예요. 500호예요. 500호면 여기서 300%가 되면은 100%가 어떻게 250%가 250% 적용을 했을 때 500호인데, 이것이 300%가 되면은 100호가 더 늘어나서 600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50호, 그 절반은 기부채납, 50호는 일반, 요거는 조합거가 되죠. 조합에 귀속이 되고, 요거는 공공이 가져가는 이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용적률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50에서 500%가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늘면은 어떻게 됩니까? 250에서 300%가 되면 요만큼 늘어나는데, 500% 되면 그 절반은 바로 요것이죠. 요것은 조합이 가져가는 겁니다. 조합이. 그리고 요거는 공공이 가져가게 되죠. 공공이 가져가서 임대와 분양을 해서 공공의 수익으로 이제 귀속이 되고, 이것은 일반 분양분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왜? 500호가 250%인데 500%가 되면 두 배가 되니까 500호가 1000호가 될 거 아닙니까? 1000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 500호, 250. 그러니까 125 합치면 250, 여기다 250이면 500호. 이 합쳐서 500호고 여기 500호니까 1000호가 되거든요. 1000호를 바로 용적률 인상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 체납이 숫자로 표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숫자로 표시하게 되면은 바로 50%가 올라가는 것에 50%가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에 배분 구조는 결국은 조합과 어떻게 공공이 반씩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반씩 나눠 가지는 구조. 이렇기 때문에 500호가 550호가 되고, 550호가 되니까 재건축이 600호가 되죠. 500호에서 50% 늘어나면 600호가 되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은 500호에다가 일반 분양분을 포함해서 550호가 되고, 기부 체납이 50호가 돼서 공공과 저기가 반씩 나누죠. 그러면 용적률이 250에서 500%가 된다. 두 배가 늘어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셨듯이 당초 500호가 어떻게 돼요? 1000호가 되잖아요. 1000호가 되면 늘어나는 게 몇 개예요? 500호. 500호 중에 절반은 공공이, 절반은 누가? 조합이 가져와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대폭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공공재건축인데요. 재건축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점은 공공이 참여함으로 해서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빠르죠. 여기가 10년 걸리던 것이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5년으로 단축이 되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지죠. 왜냐하면 사업 심의 기간을 줄여주거든요. 통합 심의를 통해서 그 심의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10년에서 5년이 걸리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낮은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최대 몇 배? 두 배까지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배까지.
이렇게 되니까 500호만 지을 수 있는 땅에 1000호를 공급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중에 50%는 공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 가지고 조합이 사업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 가져가는, 공공이 가져가는 거 공짜로 가져가요? 아닙니다. 원가 계산을 해서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합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냥 나쁜 건 아닌데, 다만 단점은 자,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익 사업이 안 좋았던 것이 좋아져서 분양가 상한제, 단점은 이제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 좋아져도 헛방인 것이, 잘못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보신 500호에서 1000호로 늘어서 그 절반인 250호를 조합이 가져와서 일반 분양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그래서 제한을 받게 되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자, 이익이 많이 남으면 너 돈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돈 부담해라고 하게 되니까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특히 기존 사업성이 좋은 곳은요, 되려 사업성이 저하가 될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저하가 돼?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데에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공공은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 포함을 하게 되잖아요. 임대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비근한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수서동에 보시면은 강남구 수서동에 대시양포레라고 하는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저기 포철 포스코에서 더샵, 바로 더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평형대가 비슷한 평형대의 가격 차이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굳이 공공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공재건축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곳, 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곳, 주변의 아파트 값이 싸서 실제로 이것을 재건축해도 그 사업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곳에 공공재건축을 해야 그 공공재건축의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냥 놔둬도 일반 분양분 거의 없이 그냥 새롭게 재건축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획기적으로 콱 높아지는 데가 있죠. 바로 강남을 위시한, 강남 상구를 위시한 이런 주변 지역들은요, 굳이 공공으로 가지 않아도, 또 설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수익의 상당 부분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건축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에 대한 그 기대를 높이는 것보다는요,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 없는 분들 특히 주목하십시오. 아직도 반값으로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서울의 유수 지역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점 희망으로 삼으시고요. 오셔서 반값의 아파트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